안녕하세요. 직장인 골키퍼입니다. 본인들 나라의 축구 수준이 한국, 일본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고 말했던 중국이 공산당 더비에서 패를 해서 많이 흐뭇한 가운데 어이없는 소식이 있어서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전 중국 국가대표팀 축구 감독이죠. 세계적인 명장으로 잘 알려진 마르첼로 리피 감독이 중국 대표팀을 하고 있을 때 리피 감독이 과거 중국 협구협회로부터 들었던 요구사항을 언론에 폭로했기 때문인데요. 리피 감독이 2016년 부임 당시 중국 축구협회로 들었던 그 요구사항은 바로 2035년 이전에 중국이 월드컵에서 우승하게 해달라고 하였으며 우리들은 우승을 위해 리피 감독을 데려왔다고 합니다. 마르첼로 리피 전 중국 대표팀 감독에게 전해자고 밝혔는데요. 결과는 물론 다들 아실 테고 리피 감독 또한 2019년 1월 중국 대표팀에서 물러났고 그해 5월 다시 중국 대표팀을 이끌었으나 그해 11월에 작별을 했죠. 그리고 쭉 이어서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에서도 1승 2무 5패로 승점 5점으로 5등으로 광탈했죠. 물론 예전에 히딩크도 대한민국 월드컵 목표를 물어보니까 히딩크도 우승이라 하긴 했지만 우린 알잖아요. 이게 약간 립서비스고 어떤 예의상 한다는 걸. 그리고 당시에 저희 목표가 16강이었기에 보다 좀 크게 목표를 가지라고 저렇게 말을 한 것 같은데 그와 반대로 얘네들은 진심인 게 감독이 이야기한 게 아니라 협회가 이걸 요구를 한 거니까. 그리고 리피 연봉을 보면 막 돈을 쓰레기로 생각하지 않는 이상 그 요구가 매우 진심인 게 더 느껴지죠. 그리고 저는 이 뉴스를 보고 이때쯤 약간 이런 비슷한 느낌의 CF를 하나 본 것 같긴 하거든요. 아마 다들 보셨을 텐데 중국과 나이키가 함께 제작한 어떤 광고 영상인데 먼 미래의 일을 가상으로 표현하는 어떤 그런 느낌의 영상이었죠. 해외 경기에서 호날두를 연상시키는 7번이 골을 넣었는데 중국 사람이고 그다음 월드컵에서 포르투갈이랑 중국이 붙었는데 해설자가 최종 승리할 팀은 아마 중국 팀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거나 독일말을 하는 어린이들이 윈닝이나 피파에서 굳이 본인 팀이 아니고 팀을 고를 때 굳이 자국팀이 아닌 상하이 상강을 고른다든지 돈이 많은 맨시티에서 중국 선수를 영입을 하고 중국 선수가 너무 잘해서 팀당 최대 3명까지만 중국 선수를 영입할 수 있게 규정이 바뀐다든지 월드컵 조별 예선 상대에서 중국과 같은 조가 되니까 잉글랜드 사람들이 절망을 하기도 하고 그 영상이 갑자기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얘네 진심이었구나라고 느껴지는 목표가 월드컵 진출도 아니고 사실 우승이라는 게 참 우리도 사실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진짜 86년부터 쭉 월드컵 연속 출석만 40년 가까이 해와도 못하는 걸 그 당시 시점에 중국의 상태에서 20년 안에 하겠다고 하는 게 그냥 단순히 목표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참 세상 쉽게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우루과이나 잉글랜드 아르헨티나 네덜란드 같은 축구 강국의 나라도 몇십 년째 사실 우승을 못하고 있는데 중간 단계를 헬리콥터로 뛰어넘으려고 하니까 아니면 이번에 동계 올림픽 때 애들이 하는 거 보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2034년쯤 본인들이 중국에서 월드컵을 유치하고 심판도 어느 정도 좀 만나는 상대마다 레드카드를 5장씩 주려고 하나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니면 차이니즈 월드컵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동남아 국가들만 초청해서 그 안에서 우승을 한다거나 얘들 워낙 그런 걸 잘하기도 하고 매번 상상 그 이상이니까 이게 사실 선수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얘들을 보면은 시스템 자체가 갈아엎지 않는 이상 발전이 좀 전혀 없어 보이니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가 무리뉴한테 당신 사생활이 물러나던데 중국 여자들 보니 흥분되지 않냐 약간 세계남을 병맛 질문을 남긴다든지 물론 이런 질문을 남겨가지고 무리뉴에게 중국 축구는 쓰레기다 당신들 수준 낮은 질문 몇 개만 받아봐도 안다는 어떤 그런 말을 듣기도 하고 중국은 올림픽에서 다른 종목에서 금메달을 차지해왔지만 축구는 아니다 왜냐하면 선수 감독 기자까지 몽땅 다 쓰레기라는 이런 말을 듣기도 했죠. 거의 쌍욕에 가까운 독서를 받았는데 사실 저런 질문을 하는 환경 어떤 그 자체가 잘못이니까 저런 질문을 사전에 준비했을 거고 그 준비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고 저런 게 나갔다는 거니까 비슷한 일이 농구 허재 감독에게도 있었죠. 왜 한국 대표팀은 중국 국기를 향해서 인사를 안 하냐는 그런 약간 환상적인 질문을 해서 역시나 쌍욕을 받고 나가셨죠. 그리고 점점 이전보다 중국 축구가 발전이 없고 태국이며 필리핀 등에게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거의 지능 경우가 많다 보니 자국리그 선수 연봉 상한을 낮추더라고요. 본인들도 사실 많이 깨달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거의 변방리그였는데 어떤 막대한 자본금을 바탕으로 유명 감독 그리고 유명 선수를 사오면서 관중수나 아첼 성적 리그 규모 등 여러 지표는 발전했으나 결국 유망주의 어떤 한계가 있고 리그 자체에도 거품이 많고 경쟁력이 좀 약한 자국 리그에 안주하는 선수가 많아진 탓에 연봉 상한을 낮춰서 어떻게든 좀 유럽으로 가서 선수 생활을 하게 하려고 저런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우레이가 스페인에 가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지만 그 사람의 어떤 노력을 무시하면 안 되지만 에스파뇰 구단주도 사실 중국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레이 어떤 리가 행도 사실 조금 인정이 될 수 없는 그런 느낌도 사실 강하죠. 포르투갈 트리뷴 언론에 나오는 뉴스에서 포르투갈 감독 파울리뉴는 중국에서 감독할 때 쓰던 중국 축구 문화 충격에 대해서 이야기도 했는데요. 2017년 레너의 어떤 코치로 중국에 데뷔했었는데 파울리뉴는 2019년까지 레너와 선전FC에서 일했는데 과거 그 중국 구단에서 일하기 전에 포르투갈 3부에 있던 오리엔탈 리스본 감독으로 일하던 시절에 중국과 인연이 되어서 중국
중국 자본가를 만나게 되었고 중국 자본가와 첫 만남부터 그는 돈을 벌기 위해서 팀에 중국 선수를 데려온다고 말했다고 인터뷰했는데요. 당시에 파울리뉴는 이 투자자의 제안을 거절했지만 계속해서 투자자가 중국 선수 영입을 강요를 하니까 그는 그냥 감독직을 사임하고 팀을 떠났는데 그때 투자자가 베이징 러너 수비 코치로 다시 파울리뉴를 데려왔고 그 중국 구단에서 수비를 가르치던 파울리뉴는 중국 선수들의 어떤 태도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데요. 당시 구단 관계자는 나에게 중국 선수들은 아침 훈련을 꺼린다. 왜냐하면 그들이 밤새 게임을 해서 안 자기 때문이라고 회상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훈련 자체를 좀 많이 싫어했고 중국 선수는 기술보다는 축구 이해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는데요. 이런 상황이 좀 빈번하다 보니까 중국인 구단주가 있는 곳에 중국 선수가 있다면 선례가 있는 만큼 좀 의문이 들죠. 그래도 2002에서 2004년 이 사이만 해도 순지아이, 동팡저우, 리웨이펑 등 유럽 진출도 사실 꽤나 활발했던 것 같고 그리고 아시아에서도 성적이 그래도 지금보다는 나은 것 같았는데 월드컵 진출은 한국이랑 일본이 좀 빠졌으니까 이지만 지금의 중국은 과연 한국과 일본이 빠졌다고 해서 월드컵 진출을 할 수 있을까? 하면 또 아니잖아요. 아프리카 이런 데도 누가 레전드고 그리고 어느 대회에서 좀 잘했다 하면 어느 정도는 좀 기억하려고 찾아보는 편이긴 한데 진짜 중국 축구는 1도 관심이 없고 사실 이런 거 말고는 찾아볼 가치도 많이 못 느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자꾸 한국가 뭘 좀 안 엮었으면 합니다. 우리보다는 사실 스리랑카 이런 데가 더 경쟁 상대로 맞을 듯 하거든요. 이것으로 해당 영상을 마치고요. 해당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